혹시 그녀가 달라졌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오랜 시간 함께해 온 사람과의 관계는 마치 편안한 옛집과도 같습니다. 익숙한 향기, 안정감 있는 대화,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이 주는 따뜻함이 있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집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왜 갑자기 이렇게 꾸미지? 요즘 들어 대화가 왜 이렇게 자주 엇나가지? 혹은 나를 피하는 느낌이 드네. 같은 작은 신호들이 당신의 감각을 건드릴 때 말이에요. 그럴 때면 가슴 한쪽이 답답해지면서도 뭔가 잘못 짚은 게 아닐까 스스로를 다독이기도 합니다. 사실 평일에 많은 남자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시간대에 근교로 나가 보신 적 있나요? 대단히 많은 모텔들이 존재하고 대단히 많은 커플들이 있어요. 아주 평범한 일상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다들 나름의 사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특히 과거와 달리 여성들은 자신의 욕구에 솔직한 편입니다. 자연스럽게 남들에게 자신의 호감을 표시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역으로 다른 남자에게 유혹의 손길을 뻗기도 합니다. 물론 가정이 있거나 없거나 그런 것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도파민과 쾌락이 우선이 돼버린 세상에서 도덕성은 아주 흐려졌거든요. 당신도 물론 예외는 아닙니다. 바람을 꿈꾸고 있는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내 역시도 예외는 아니죠. 특히 여성들은 과거와 달리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욕망에 솔직하고 담대한 여성들이 정말 많습니다. 혹시 내 와이프가 그런 게 아닐까 하고 의심이 드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아내의 변화가 마냥 기쁘게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또는 아내가 미묘하게 조금 다른 냄새를 풍기고 있지 않나요? 하지만 이런 의문들이 반복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확실히 느껴진다면 그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들의 변화는 더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그녀가 갑작스레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당신이 모르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낸다며 집을 비우기 시작할 때, 또는 지나치게 휴대폰에 집착하고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일 때 말이죠. 이런 순간들이 잦아질수록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혹시 다른 누군가가 그녀의 관심을 끌고 있는 건 아닐까? 물론 모든 변화가 바람과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지나치게 뚜렷하고 의도가 숨겨져 있는 듯 느껴진다면 우리는 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중년이라는 시기는 서로의 삶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기 쉬운 시기이기에 관계 속 미묘한 틈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단순히 의심과 갈등을 부추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녀의 행동 변화를 더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대처 방법을 생각해보며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첫 단추를 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바람난 여성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특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혹시 당신이 느끼고 있던 막연한 불안의 이유를 조금이라도 밝혀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어떠세요? 이미 몇 가지 상황이 떠오르신가요? 그러면 이제 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죠. 첫 번째, 그녀의 비밀, 낮 시간, 그녀의 행방이 묘연하다. 여러분은 아내가 낮 시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궁금해진 적 있으신가요? 평소 일정이 뚜렷했던 그녀가 요즘 들어 외출을 자주 한다면, 그리고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애매한 대답만 늘어놓는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집에서 집안일을 하거나 직장에서 정해진 일정을 소화하던 그녀가 어느 날 갑자기 오늘은 친구 만나러 잠깐 나갔다 올게 라며 외출합니다. 처음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출이 점점 잦아지고 어디 갔다 왔어? 라고 물어도 그냥 카페에 있었어. 쇼핑 좀 했어. 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피한다면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특히 이런 행동이 반복될수록 그녀가 집을 떠난 낮 시간 동안의 행적이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단순히 친구와 시간을 보낸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을 정확히 공유하지 않으려는 태도나 대화에서 느껴지는 어색함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녀가 외출한 시간 동안 어디를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기 시작하죠. 제가 실제로 들었던 사연 중에는 평일 낮이 아니라 주말에도 낮 시간에 잠깐의 외출을 하셨던 분이 있어요. 짧게는 1시간에서 2시간이었지만 바람난 아내는 충분히 즐기고도 남을 시간이었죠.
잠시 시장에 다녀온다고 하면서 2시간 정도 행방이 묘연했는데 갔다 오고 나면 눈에 띄게 기분이 좋아지고 삶의 활력이 넘치는 느낌이 있었다는 거죠.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에 짧게라고 불륜남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거죠. 굳이 호텔이나 모텔이 아니라도 대낮에 선텐이 잘된 차 안에서 그 짓거리를 즐겼다는 거예요. 나쁜 바람이 들어간 아내는 이미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라도 어떤 시간이라도 안전한 시간대는 없죠. 특히 무서운 것은 바로 평일 낮 시간대입니다. 당신이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시간이 바로 그녀에게는 황금 시간대일 테니까요. 짧든 길든 그녀의 욕망과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바람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일상의 흐름을 깨트리는 행동입니다. 예전에는 주중이나 주말에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던 그녀가 이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외출을 자주 하고 심지어 당신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 오늘은 기분 전환 좀 하려고 나갔다 왔어. 쇼핑몰에 갔었어. 특별히 산 건 없고 그냥 구경했어. 이런 대답이 자주 반복된다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구체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누구와 만났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갔다 온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피하거나 본인의 감정을 과도하게 설명하려 합니다. 왜 자꾸 물어봐? 같은 말을 하며 질문 자체를 귀찮아하거나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외출 후 집으로 돌아온 그녀의 모습에서도 묘한 긴장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레 밥 먹었어? 라며 대화를 시작하거나 평소보다 지나치게 친절해지는 경우, 옷이나 머리카락, 가방에서 익숙하지 않은 향수 냄새나 화장품 향기가 느껴질 때, 외출 중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면 말을 돌리거나 설명 없이 웃어넘기려는 태도.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서 바로 결론을 내리고 그녀를 추궁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나오면서 대화가 차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녀의 외출과 관련된 패턴을 자연스럽게 관찰하고 대화를 통해 상황을 부드럽게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재미있었겠다. 처럼 가벼운 톤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녀가 외출에 대해 더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만약 그녀가 지나치게 방어적이거나 불편한 태도를 보인다면 그 자체가 이미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녀가 외출 중에 자주 사용하는 장소나 시간을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낮 시간 동안 그녀가 자주 사용하는 차량, 신용카드 내역, 외출 빈도를 살펴보면 단순한 일상적인 행동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낮 시간 동안 그녀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심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외출이 의심스러운 행동과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그녀가 그 시간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으려 한다면 이는 관계에서의 감정적 거리감이나 숨기고 싶은 무언가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녀의 낮 시간 외출에 대해 느꼈던 의문이나 경험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단서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녀의 비밀, 휴대폰은 손에서 떨어지지 않고 비밀이 많아진다. 여러분의 아내가 휴대폰을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졌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평소엔 거실 테이블 위에 무심코 두고 다니던 휴대폰을 어느 날부터 손에서 놓지 않는다면, 심지어 누군가가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낼 때 자리를 피하려 한다면 그 행동이 단순히 우연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을 겁니다. 처음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즘 일이 많아서 휴대폰을 자주 확인해야 해. 알림이 너무 많이 와서 신경 쓰여. 이런 말과 함께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자꾸 화면을 가리거나 메시지를 읽을 때 등을 돌리는 모습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전화가 울리면 방으로 들어가거나 통화를 하면서 의미심장한 웃음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 웃음소리는 분명 전에 듣던 친숙한 웃음과는 어딘가 달라 보입니다. 실제로 바람이 나지 않았더라도 짧은 육체적 외도만 즐기는 여성분들이 정말 많아요. 최근에는 어플이 아주 다양하고 발달되었기 때문에 짧은 만남을 즐기려는 사람들의 모임이 많습니다. 이런 어플을 깔아서 그들과의 짧은 사랑을 즐기는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녀들은 꼬리가 잘 잡히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마디 채팅으로 나눠보고는 마음에 들면 서로 사진 보내고 만남을 주선하거든요. 특히 남자보다 여성의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한 입장에 놓입니다. 당신이 보기에는 매력이 없는 당신의 아내도 다른 남자가 본다면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녀들이 자신의 사진을 올리고 10분만 기다려도 연락이 쏟아질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핸드폰을 손에 놓지 않으면서 짧게 사랑을 갈구하는 여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채팅 어플이 아니라도 회사에 연인이 있을 가능성도 있죠. 회사에서는 사내 메신저를 통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던 남녀가 주말에는 서로 연락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사실 회사 내에서는 사람들이 암암리에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잘 알고 보면 말 그대로 동물의 왕국이 따로 없죠. 가정이 서로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한답시고 눈이 맞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이런 분들에게도 핸드폰은 판도라의 상자처럼 절대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휴대폰은 현대인의 가장 사적인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을 다루는 방식의 변화는 곧 심리적 변화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내가 휴대폰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행동을 보인다면 그 변화에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당신도 알고 있던 비밀번호가 어느 날 갑자기 바뀌고 물어보면 아, 그냥 필요해서 바꿨어. 라며 무심히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고 휴대폰을 열 때 손으로 화면을 가린다면 숨기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부엌에서 요리할 때도 항상 휴대폰을 들고 다닙니다. 전에는 침대 옆에 무심코 두고 자던 사람이 이제는 베개 밑에 숨기거나 알림 소리를 완전히 꺼두는 모습도 보일 수 있습니다. 전화가 올 때 예전에는 당신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봤던 그녀가 이제는 방으로 들어가거나 목소리를 낮추는 모습을 보입니다. 메시지가 왔을 때도 화면을 돌리거나 알림을 즉시 지워버리는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최근 휴대폰 화면에 낯선 아이콘들이 생겼다면 그 앱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비밀 메신저 앱이나 암호화된 파일을 저장하는 앱은 디지털 시대에 흔한 숨김도구, 로 활용되곤 합니다. 휴대폰 사용 습관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 활동에서도 이상한 점이 보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올리지 않던 게시물을 갑자기 자주 올리기 시작하거나 셀카나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을 업로드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강조한다면 친구 목록에 낯선 이름들이 추가되거나 특정 사람과의 교류가 눈에 띄게 늘어난다면 이 역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게시물의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게 세련되고 자기 과시적인 느낌을 주며 본인의 매력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면 누군가를 의식한 행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 변화는 두 가지 이유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히 사생활을 보호하고 싶어하는 심리적 변화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공간을 필요로 하고 디지털 기기를 통한 사적인 시간을 즐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두 번째 이유는 감추고 싶은 무언가가 생겼을 때입니다.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은 대개 디지털 기기와 관련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알림을 비활성화하고 메시지를 지우거나 특정 앱을 활용해 대화를 숨기는 것은 흔한 행동입니다. 그녀가 만약 이런 행동을 자주 반복한다면 이는 감정적으로 다른 누군가와 연결되고 있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차분함과 대화입니다. 그녀가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거나 자리를 피할 때 바로 뭐 숨기는 거 있어? 라고 공격적으로 물어보는 건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대신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며 그녀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요즘 휴대폰 자주 보내? 무슨 일 있어? 알림이 안 뜨던데 왜 다 꺼놨어? 불편한 일이 있으면 나한테도 말해봐. 이처럼 가벼운 질문을 던지면서 그녀의 행동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런 질문에 대해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대화를 피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와 관련된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녀가 올리는 게시물의 분위기, 새로운 친구 추가 패턴 그리고 특정 사람과의 교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면 이를 조심스럽게 파악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휴대폰은 현대인의 가장 사적인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 사용 습관의 변화는 곧 그녀의 심리적 상태와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작은 변화들이 반복되고 그로 인해 대화나 행동에 거리감이 생긴다면 이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그녀의 휴대폰 사용 습관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지금 이 이야기가 새로운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그녀의 비밀, 집안에서 슬쩍 감추는 물건들. 집안에서 아내가 뭔가를 감추려는 듯한 행동을 보인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평소엔 거실 한쪽에 아무렇게나 두던 가방을 갑자기 침실 서랍 깊숙이 넣어두거나 낯선 물건이 발견됐을 때 이유를 애매하게 설명하려 한다면 그 행동이 단순히 사생활을 지키려는 걸로만 보이진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 그녀의 가방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작은 선물 상자나 포장된 물건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야? 하고 물으면 그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아, 그냥 친구가 준 거야. 별거 아니야. 라며 대답을 돌릴지도 모릅니다. 서랍 속에서 발견된 고급 향수나 새로운 액세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세일할 때 샀어. 쓸 일이 없어서 그냥 둔 거야. 라는 말은 한두 번은 믿을 수 있지만 비슷한 일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죠. 남녀가 사랑을 시작하면 어떠한 형태라도 증거가 남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물건으로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것을 선물이라고 하고 선물은 사실 사랑의 증표입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사랑을 나누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당연히 남자들은 여자에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물건들을 찾습니다. 그녀가 원하거나 좋아하는 물건을 사다 주려고 하죠. 그런데 그들은 새로운 물건이 표시가 많이 나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성들은 안정기에 접어들면 새로운 물건들이 많이 생기질 않습니다. 생활 필수품이 아니면 특별히 구매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목걸이나 반지, 향수 등 사치품의 경우에는 극히 드물죠. 그런데 자꾸 이런 사치품들이 늘어난다고 하면 뭔가 의심할 가치가 있습니다. 남성들은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이런 사치품을 여성애가 가져다 주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내가 준 선물이 아닌데 사치품을 선물 받았다면 일단 이것부터 수상한 거죠. 실제로 돈을 많이 밝히는 여성일수록 남자들을 빠르게 갈아치우면서 선물을 뜯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들어본 경험담에 따르면 한 여성은 결혼 기간 12년 동안 무려 30명의 남성과 바람을 피운 경험이 있었어요. 그녀는 물건에 중독된 상태였기에 사랑을 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자신의 남편을 놔두고 더 돈이 많은 남자들에게 사치품들을 선물 받아왔다고 해요. 무슨 돈이 생겨서 저렇게 물건을 많이 사는지 하고 처음에는 궁금했던 남편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 보니까 그 세월이 12년이 되고 속이 빈 껍데기 아내와 살아왔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을 겪지 않으려면 그녀의 사치품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물건을 다루는 태도가 달라질 때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평소엔 당신이 가방 근처를 지나가도 전혀 신경 쓰지 않던 아내가 이제는 뭐 찾는 거야? 라며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당신이 다가가기 전에 서둘러 물건을 숨기려는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녀의 물건에서 낯선 흔적이 발견될 때도 있습니다. 쇼핑 영수증이나 특정 장소에서 사용된 카드 내역 같은 사소한 것들이죠. 이를 물어보면 그녀는 그냥 전에 산 거야. 혹은 별 의미 없어. 라며 대화를 짧게 끝내려 할 겁니다. 이런 행동은 때로 그녀가 숨기고 싶어하는 무언가와 연결돼 있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바람난 사람들에게 물건은 단순한 소지품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새로 산 향수는 자신을 꾸미고 누군가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한 도구일 수 있고 작은 선물 상자는 관계를 증명하는 물리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쇼핑 영수증은 특정 시간에 누구와 함께 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기도 하죠. 그렇기에 이런 물건들을 숨기는 행동은 자연스럽게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가장 피해야 할 것은 무작정 추궁하거나 다그치는 겁니다. 그녀가 물건을 숨기는 행동을 보였다고 해서 바로 왜 이걸 숨겨? 라고 공격적으로 나가면 오히려 방어적인 태도로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대신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예쁘네. 어디서 샀어? 너한테 잘 어울리겠다. 같은 가벼운 질문을 통해 그녀가 스스로 설명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녀가 대화에 응한다면 다행이지만 말을 돌리거나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면 그 자체가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물건의 패턴과 외출이나 새로운 일정과의 연결성을 관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정 물건이 그녀의 외출과 관련되거나 새로운 스케줄과 겹친다면 이는 단순한 변화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집안에서 발견되는 작은 물건들은 단순한 소지품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사람의 감정 상태와 연결된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그녀가 갑자기 물건을 감추기 시작했다면, 그리고 그 행동이 반복된다면 이는 관계의 균열을 암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차분하게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그녀의 비밀, 낯선 장소에서 촬영된 사진, 내가 모르는 그녀의 일상. 아내의 휴대폰 속 사진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 장소는 어디지? 내가 본 적이 없는 곳인데. 그녀가 찍은 사진은 늘 보던 일상과 조금 다릅니다.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의 장소, 평소 같지 않은 표정, 그리고 어딘가 낯선 느낌의 사진들. 하지만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말합니다. 혼자 다녀왔어. 그냥 기분 전환하려고. 친구랑 잠깐 갔다 왔는데 별거 아니야. 이쯤 되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단순히 혼자 시간을 보내며 사진을 찍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장소와 그녀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이질감은 쉽게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요. 어느 날 그녀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다 당신이 모르는 장소에서 찍힌 사진을 발견했다고 해볼게요. 처음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사진 속 배경이 그녀의 평소 취향과는 어딘가 다릅니다. 새로운 카페에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혹은 낯선 공원에서 찍힌 사진들. 그리고 사진 속 그녀는 혼자일 수도 있지만 묘하게도 사진이 누군가에 의해 촬영된 듯한 구도로 찍혀 있습니다. 여성들 중에 특히 SNS에 중독된 여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뭐 하나라도 못 올려서 안달난 사람들 같죠. 그녀들은 자신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왔어도 당당히 SNS 올리는 대범함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올렸다가 남편한테 걸릴 거라는 두려움보다는 일단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큰 거죠. 그걸 참지 못해서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걸려서 이혼당한 여자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여자들은 멋진 곳에 좋은 감정을 이끄는 배경이나 장소를 가면 사진을 반드시 찍어요. 그것이 불륜의 증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한 채 말이죠. 일단 마음에 드는 장소에 왔으니까 무조건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증거가 남게 되고 그 증거는 본인 스스로 만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배우자가 의심된다면 그녀의 핸드폰 사진첩을 유심히 살펴봐야 해요.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불륜 증거를 사진으로 남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찍은 사진이 당신에게는 결정적인 증거로 남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별거 아닌 사진이라고 해도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죠. 이 사진 누가 찍어준 거야? 그냥 친구가 찍어줬지. 왜? 그녀의 대답은 간단하지만 어딘가 어색하게 들립니다. 보통 이런 사진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자연스럽게 공유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런 사진들을 굳이 말하지 않고 조용히 넘기려 한다면 그 이유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사진 속 그녀의 감정 표현과 장소의 맥락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사진을 잘 찍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사진을 찍고 이를 저장하거나 SNS에 올리는 빈도가 늘어난다면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진 속 배경이 고급스러운 장소나 특별히 꾸민 공간인 경우, 그녀가 평소엔 보이지 않던 환한 미소를 짓고 있거나 평소 스타일과 다른 의상이나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이런 사진이 늘어난다면 그 장소와 그녀의 표정이 단순한 일상의 일부인지 아니면 누군가를 의식한 결과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녀의 사진과 실제 이야기 간의 불일치입니다. 여기 어디야? 하고 물으면 그녀는 짧게 그냥 친구랑 갔어라고 말하지만 자세히 묻기 시작하면 대답이 어색해지거나 말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 그냥 직장 동료, 너 모르는 사람이야. 그녀의 대답이 매번 이렇게 모호하다면 그 사진 속 장소가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사진의 패턴을 조용히 관찰해 보세요.
그녀가 찍은 사진의 장소나 스타일이 평소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런 사진이 자주 찍히는 시간대가 언제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같은 요일이나 시간대의 특정 스타일의 사진이 반복된다면 그 행동이 일상적인 것 이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보여보세요. 이 사진 배경 멋지다. 나도 한번 가보고 싶네. 같은 식으로 시작해 그녀가 그 장소에 대해 더 이야기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만약 그녀가 그 장소를 지나치게 설명하지 않으려 하거나 대화를 피하려 한다면 그 행동이 이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너무 급하게 결론을 내리거나 바로 추궁하려 하지 마세요. 이런 행동은 오히려 방어적인 태도를 불러일으켜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그녀가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 속 낯선 장소는 단순히 그녀가 새로운 취미나 기분 전환을 위해 다녀온 곳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그 장소와 관련된 사진들이 나타나고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피하려는 태도가 보인다면 이는 단순히 우연으로 보기 어려운 행동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녀의 비밀, 혼자 외출 후 돌아오면 어색한 긴장감. 아내가 혼자 외출 후 돌아왔을 때 평소와는 다른 어색한 긴장감이 느껴진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당신의 눈치를 살피며 지나치게 밝은 척하거나 반대로 당신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한다면요. 평소 같으면 다녀왔어 라며 자연스럽게 행동했을 그녀가 갑자기 밥 먹었어? 내가 뭐 만들어줄까? 라며 과도하게 친절을 보이거나 집안일을 부지런히 시작하며 화제를 돌리려 한다면 이는 무언가를 감추려는 행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겉으론 별일 없어 보일지 몰라도 반복될수록 더 이상 단순히 넘어가기 힘든 신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외출 후 그녀의 옷이나 머리카락, 가방에서 평소와 다른 낯선 향기가 느껴진다면 의문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무슨 냄새야? 라고 물었을 때 카페에서 묻은 것 같아 라며 애매한 대답을 한다면 이는 무언가를 숨기려는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녀의 외출 중 행적을 물어봤을 때 그냥 친구 만나고 왔어 라며 간단히 넘어가거나 더 자세히 물으면 짜증을 내며 왜 그렇게 꼬치꼬치 물어봐?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방어적으로 반응한다면 어색한 긴장감은 더 뚜렷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혼자 외출한 뒤 돌아온 그녀의 태도는 여러 방식으로 그 긴장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출 후 집에 돌아와 굳이 묻지도 않았는데 친구가 갑자기 보자고 해서 조금 늦었어 라며 불필요한 설명을 덧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외출 중 있었던 일을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이 연락했을 때 답장이 늦거나 바빠서 못 봤어 라며 상황을 대충 넘기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연락이 바로 되던 사람이 외출 중 갑자기 응답이 느려지거나 부자연스러워진다면 그 외출이 단순한 약속 이상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추궁하지 않는 겁니다. 그녀의 긴장된 태도에 대해 왜 이렇게 행동해? 라고 바로 다그치기 시작하면 오히려 갈등이 커지고 방어적인 태도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신 가벼운 대화를 통해 그녀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 어디 갔다 왔어? 또는 카페 좋았어? 다음엔 나도 같이 가면 좋겠다. 같은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녀가 스스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대화에서도 그녀가 대답을 피하거나 말을 돌리려 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또 다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녀의 외출과 관련된 패턴을 조용히 관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같은 시간대에 같은 약속이 반복되거나 외출 후 보여주는 태도가 일정하게 긴장감을 동반한다면 이는 행동의 변화가 단순한 습관을 넘어선 것일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외출 중 누군가를 만나는 일정이 반복되고 그 과정에서 그녀가 점점 더 방어적이거나 어색해진다면 이는 관계에서의 감정적 거리감이나 숨기고 싶은 무언가가 있음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혼자 외출 후 돌아온 그녀가 평소와 다르게 긴장된 태도를 보인다면 그리고 그 행동이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한 변화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행동을 차분히 관찰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작은 변화는 종종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달라졌다고 느껴질 때 그 변화는 단순한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더 깊은 이야기를 품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겠죠. 혹시 여러분도 어느 순간 익숙했던 관계가 조금은 낯설게 느껴졌던 적이 있으신가요? 상대방의 작은 행동 변화가 머릿속에 계속 남아 맴돌던 경험이요. 그럴 때 우리는 의심과 불안을 앞세우기 쉽지만 그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작은 틈을 채우는 건 다그침이 아니라 따뜻한 관심과 대화일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길 바랍니다.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느꼈던 미묘한 거리감이나 어색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면 그것을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천천히 다가가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마음을 나누고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는 기회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관계에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겪었던 감정이나 경험을 함께 나누고 싶다면 댓글로 소중한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